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오후로 갈수록 시장 분위기 더욱더 따뜻하게 살아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1년 만에 2,6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힘을 잘 유지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였습니다. 여러 가지 파도를 넘어야 한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채한도 협상이었죠. 오늘 장중에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빨간불의 크기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떻게 이번 주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6월의 시장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부채 한도 협상이 상원도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 우려가 해소된 건지 그렇다면 무엇을 좀 유의하면서 중순에 있을 FOMC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양지수의 방향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의 상승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전날의 약세를 털어내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다시 한번 반도체 훈풍을 불어다 줬는데요. 최근 급등세에 따른 단기 조정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추가 상승의 자리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연초 대비 177%가량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르지 못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일부에서 반도체 관련한 필살기 종목과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도 반도체와 함께 힘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음극재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극재 시장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신규 접근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둘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의 조정의 끝이 보인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 상승 모멘텀 뭔지 담아보도록 하고요. 옥석 가린 종목까지 2부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만 보고서도 듣고 나면 올라갈 것 같은 차트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만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종목을 담아야 할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분석으로 종목을 캐치하는 능력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더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수익 길라잡이 로드 전문가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단 방송 공약주였습니다. HP, SP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7.9%를 그리고 단 2거래일 만에 실현해 주셨고요. 뉴수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웰컴텍, 한미반도체, ISC 이런 종목만 보셔도 반도체가 핫한 지금 왜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한미반도체는 27%, 11%, 7% 이렇게 분할 매도로 45% 넘는 수익 챙겨주셨고 RS 오토메이션도 한 종목으로 15%를 담아주셨는데요. 이렇게 탄력이 좋은 종목들로도 207% 찐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신 우리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노란 톡방에 계신 여러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도 있죠. 바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는 5% 그리고 많게는 2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수화학이 21%, 유니온이 11%, 가온칩스와 ISC도 나란히 9%의 수익률 확인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진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될 그런 종목들을 빠짐없이 가져와 주시는데요. 모두 진입가 제시 그리고 청산가 기준으로 청산한 수익률들입니다. 노란톡방에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모두 공식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로드 전문가님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신호와 함께 즐겁게 매매 푸차 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이렇게 생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2시간 동안 저희 알차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6월의 개업 세워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1부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가 드디어 2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 막판에 동시호가 때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좀 2년 만에 올라온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또 상방 원액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좀 올라와 줬는데요. 사실 지금 5월 말부터 지금 6월 초까지 계속 AI 페스티벌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반도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러시다가 이제 와서 저 말이 맞는 건가 이러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 방송 시간 2시간 동안에 그걸 들으셔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투자 생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국 민간 비농업자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사실 이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또 있을 고용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실업률이라던가 이런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연준에서 지금 고심을 할 겁니다. 6월 달에 금리를 동결시켜야 되냐 아니면 올려야 되냐 이 부분을 고민할 건데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은 고용이 잘 나오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오면은 사실 금리 인상을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고용 지표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살짝 쉬어갈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이제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홍콩 증시가 거의 항생 지수가 4% 넘게 올랐는데요. 이게 사실 어제 PMI 지표가 잘 나와서 그러면 뭐냐 이제 경기 부양을 또 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알리바바가 또 AI를 사업을 하니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PMI 지표 플러스 AI 알리바바 이렇게 더해지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추가 상승을 더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제조업 PMI는 사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어쨌든 탄탄하고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런 지표들, 그러니까 PMI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들이 일단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로 만들어가고 있고 어제 나왔던 지표들이 결국에는 금리 동결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제 상방 원회가 나왔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체크 포인트인데요. 일단 저희 6월 6일 현충일은 저희 국장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중국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같은 날 비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반기이고 금요일 날 중국 PPI,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좀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 금요일 날 있을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중 분쟁이 계속 일어났고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공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우리는 중국이랑 싸울 생각이 없다. 잘 경쟁을 하면서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미중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좀 화해로 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중국 방문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대표인 황 대표님 그분이 이제 가신답니다 중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이 미중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분쟁이 맞는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사실 종가가 2,600을 넘었습니다. 넘었고요. 지금 사실상 보면은 저기 1월에 2,180포인트에서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쭉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주면서 저점 높여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좋은 그림이고 만약에 이게 채널을 만들어서 이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650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공간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4월달, 5월달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이때 2차 전지주들 조정 받으면서 받았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기 끌어와 주는 주체가 지금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반도체가 끌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코스닥 끌어주면서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저는 코스닥도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증시가 상방으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 그리고 6월 달도 좀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정말 폭락이 나오면서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수익률 보시면 일단 지난주 필사기 종목에 HPSP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거 52주 신고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부분 종목들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센 섹터들을 잘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 필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실제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타점 들여서 공략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톡 공략주는 노란톡에 계신 분들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신호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짧게 굵게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함께 오셔가지고 이런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체크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러 경제 지표로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끌고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 중국 지표들의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2,600선을 넘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봐 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뜨거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전략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잡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꾸려 나가고 있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또 수익률표로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께서 필살기 종목으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었던 HPSP는 이번 주에 수익 실현해 주신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2거래일 만에 7%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20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27% 그리고 11%, 7% 이 분할 매도로 총 45%가 넘는 수익을 전문가님께서 챙겨가 주고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필살기 종목으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가져와 주시면서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짠하고 공개해 주시는 노란톡 공략주가 또 따로 있죠. 이수화학이 21%고요. 유니온은 11%입니다. 애경케미칼처럼 화학, 2차 전지도 포트에 다 담겨져 있고요. 가온칩스가 9%, ISC 9%,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로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인증 자랑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지금 아직 늦지 않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테마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사실 지난해부터 전문가님께서 매주 방송 나오실 때마다 23년도에는 반도체가 지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왜 반도체를 바라보는 거야? 막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진짜 전문가님 말처럼 계속해서 반도체가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23년도는 그냥 반도체가 네. 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오. 그게 지금 이미 거의 전반기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와 이거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못 사면 늦어요. 아, 그래서 지금이 하반기에 끝이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야 돼요. 아. 못 사면은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거 조정을 안 받고 가기 시작하면요. 네. 이게 끝없이 올라갑니다. 아,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이미 좀 올라온 거 아니야? 좀 조정받을 시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못 잡으면 기회가 날아간다. 그렇죠. 지금 52주 신고가 터치한 종목들은 네. 이미 많이 올랐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 반도체 종목이 수없이 많거든요. 네네네.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공략하시면 되죠. 그렇기 아, 때문에 좋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전문가, 우리 로드 전문가님의 강의 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자 6월 달에 관심 가져야 할 섹터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거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게 6개월 전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12월에 반도체 얘기할 때 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이 뭐 방송국 오던 간에 어디를 가도 아니 왜 도대체 반도체 왜 사라고 하는 지금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금 TV만 틀면 그냥 계속 다 반도체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계속 12월부터 반도체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뭐 생색내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꾸준히 이걸 얘기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사상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1조 달러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 돼요. 예. 어마무시하죠. 삼성전자가 거의 460조 정도 되는데
뭐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한 게 삼성전자 8만 원 가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안에 진짜로 어떤 충격이 있을 만한 악재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8만 원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가 여기를 다 끌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이번 달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5월 달에 그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왜 도대체 끄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AI 관련해서 GPU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에 D램이 들어가야 돼요. D램이 들어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공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노 공정이라던가 이런 미세 공정까지도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젠슨 왕이라고 엔비디아 대표예요. 엔비디아 대표가 중국 방문 예정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가고 이 엔비디아 대표도 중국에 가고 도대체 왜 갈까요? 이 기업 이 사람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벌 거냐고. 그러면 중국에 왜 가겠습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 끽해봐야 1억이 안 되는데 중국 인구가 몇 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다 파는 것보다 중국에다가 10%만 팔아도 더 많이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랑 뭐 엔비디아 대표랑 바이든이 뭘 하고 뭐 중국 규제를 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중 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 풀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윗분들이 풀어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냐면 결국엔 뭐예요? 기술력.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고 이번 5월 달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모든 종목들이 다 기술력이 좋은 반도체 기업들이었고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진짜로 52주 신고가 찍은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로 기술이나 사업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강한 모습을 보였지 다른 뭐 AI 반도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주 반도체를 언급하는 이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작년 12월부터 반도체를 보라고 했는데 자, 23년 1월 3일 날 삼성전자 저점이 54,5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뭐 72,000원 정도 갔죠. 그럼 지금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저는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I 세상은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실생활에 우리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어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TV,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시리아 그러면 아이폰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집에서도 음성으로 뭐 노래 틀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성 인식이 돼갖고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당에 가더라도 이제 뭐 점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실생활에 AI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메타버스 랠리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AI는요.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AI 구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AI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어도 하드웨어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이 없으면 AI 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 반도체가 더 미세하게 작업이 돼야 AI 기술을 빠르게 처리 속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이 미세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5월달 특징주 삼성전자입니다.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10% 올랐고요. 지금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보시면은 6, 5, 4, 3, 2, 1. 1월부터 계속 올랐죠. 자, 근데 5월달에 10%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때 21년도 1월달에 요거 찍고 지금 이렇게 죽었다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슬슬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한번 발동 걸리면요.
없어요, 조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잡아야 될 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한 달 동안 26%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10% 오른 거면요.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하이닉스는 26%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면 이거를 계속 살리고 갈 것이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방송 공략주죠. 이 HPSP.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 고압 수소 어닐링 전공정 장비 제조 판매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로 패턴 기술을 미세화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해서 회로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웨이퍼에다가 그려야 돼요. 그림을 회로를 그려야지 반도체가 나중에 동작이 되는데 그 회로 패턴을 미세화시켜가지고 반도체 웨이퍼에다 박으려면 그럼 어쨌든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번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결국엔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올라가는 거 따라가신 거 아니냐? 저는 뭘 받겠어요? 전고점 돌파하는 걸 받겠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요게 제가 이거 오늘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돌파 매매라고 뭐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보시면은 이 종목은 원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파동이 한번 나왔죠.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저는 매매를 한 겁니다. 왜? 이게 바로 돌파 매매거든요. 왜? 아니 조정받았다가 올라올 때 그럼 왜 이때 안 샀어요? 아니 이때는 올라오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돌파 매매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말만 돌파 매매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론을 3가지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그 3가지를 예를 들고 그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수익 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일단 수익률 자랑은 패스를 하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박순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개 정말 그칠지 모르고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반도체 투톱도 수혜를 톡톡히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숨 돌리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기술력과 사업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기술력과 사업성 가진 종목들 정말 누워서 다 받아가실 수가 있죠.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들의 수익률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지 지금 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왜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옵니다. 필살기 종목으로 HPSP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52주 신고가 기록에 단 이틀 만에 7% 넘는 수익을 더해주셨고요. 한미반도체는 한 종목으로 무려 45%의 불기둥 뿜어내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인탑스, 표의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짧고 굵게 매매하시면서 통합 수익률이 20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노란톡에서 더한 보너스를 또 받아가실 수가 있죠. 노란톡 공략주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데요. 수익률을 또 한번 봐보시면 노란톡 공략주에 나와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이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 실적 좋고 기대감 가진 반도체는 다 담아주셨는데요. 가온칩스가 9% 넘는 수익, ISC도 물론 9%가 넘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떻게 이런 종목을 캐치하고 또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시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뒤에 특강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트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매도할 수 있을지 돌파 매매 기법을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또 필살기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일부에서 공개가 되니까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와
적어주셔서 같이 유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필살기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특강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특강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시는 종목들은 뭐 매수 시점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주변에서 들으면 일단 차트를 보고 뭔가 올라갈 것 같다. 괜히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느낌으로 매매 버튼을 누르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느낌 매매하면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매매하실 때 뭔가 어떤 근거와 이유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것들 오늘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강의 또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일단은 뭐 돌파 매매 기법인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 매매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요. 다시 올라갈 때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돌파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도대체 언제를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조정 받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반등 터닝 포인트인가? 트리거인가?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인가? 했는데 여기서 또 빠지죠. 그러면서 무너지고 아니 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매수했냐? 저는 딱 말씀드리면 가장 단타던 어떤 수익을 내기에 좋은 자리는요.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시점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곳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 이후에 되돌림 이후 다시 하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가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보통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저점 깨버리면서 하방 이탈하는 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에 많이 당하고 보통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 그리고 뭐 좀 막 이렇게 거래량 많고 막 그런데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좀 되게 변동성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올렸다가 뺄 때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거에 안 당하시려면 이 기법을 알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 물론 이게 딱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100% 맞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거기에 이슈와 뉴스까지 더해지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종목 상담을 했지만 이게 올라올 때 여기서 사요. 여기서 맨날.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정 살짝 받고 이렇게 갈 때 또 여기서 사요. 여기서. 그럼 이게 왜 하필 여기서 사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실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이거 분명히 보셔도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나눠서 2번 언급하긴 할 건데 절대 한 번에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꼭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이 파동론의 기본인데요. 엘리어트 파동론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거를 파동론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자 상승할 때는 이렇게 5개의 파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1파동, 조정, 2파동, 조정, 3파동 이렇게 해갖고 5파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상승이 끝나고 하락할 때는 A, B, C라고 해서 빠집니다. 그게 이거를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요 3번, 5번, B 보면은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3번 무릎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여기서 팔아라가 그게 뭐 주식시장의 격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고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런 파동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안다고 쳐봐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한들 차트를 보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라는 것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번 큰 상승 사이클은 이렇게 3번의 파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빠질 때는 고점에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빠지는구나. 그럼 매도 타이밍이 어디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올 때 이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 이거를 아시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때 이 꼭대기에서는 매수를 안 하겠죠. 일단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엘리어트 파동론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사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 내가 매수하려는 시점이 꼭대기인가 했을 때 이렇게 빠지는 걸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림이 보여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쯤이라도 한번 멈춰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론의 기본 파동을 아시고 제가 이제 2부에서 추세랑 지지랑 저항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추세까지 더해지면은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다우 이론인데요. 똑같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랑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어떤 사이클이 뭐 1파, 2파, 3파 해가지고 뭐 ABC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추세가 있고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에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는 상승 추세. 여기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가가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갔죠.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갔어요. 저점이 높아졌죠. 그럼 또 가니까 고점이 또 높아지고 저점이 또 높아졌네? 뭐야 이거 상승 추세잖아.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고점이 높아졌어요. 이게 바로 다우 이론의 개념이고 그럼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어떻게 되냐? 뭐야 저점이 저번 저점보다 낮아졌네? 뭐예요?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고점이 낮아졌네? 뭐야 이거는 빠지는 그림이네? 하방 추세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추세와 엘리어트 파동이랑 비슷한데 추세의 개념과 엮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뭐 하방 추세선, 뭐 상방 추세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가 저점을 낮추니까 계속 저점을 낮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추세 전환이 어떻게 되지? 저점을 일단 높여줘야지 추세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역헤드앤숄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모양이 바닥 패턴이라고 했고 이게 추세를 전환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면 저점을 높여가요.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면 이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다우 이론에 대한 개념을 알고서 이해를 한다면 추세가 보이고 엘리어트 파동과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서 매매를 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드 전문가가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전문가가 여기서 왜 매수하라고 했지? 이제 이게 생각이 하게 돼요. 왜? 여기가 옛날에 여기서 지지받던 자리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이 이걸 한 번에 듣고서 그렇게 막 잘할 정도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 뭐 제 노란톡방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드 전문가 매매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피보나치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 그 고대 피라미드 만들 때 그 피보나치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한 황금 비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거에서 나온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원과 100원이 있죠. 자, 100원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23%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려는 힘보다 아직은 위로 가려는 힘이 강해요. 그러면 이 23%를 지지를 해주면 전고점을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 조정을 받았어요. 38% 조정을 받아도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미 100%가 올랐는데 100% 중에 38%가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좀 더 우리 상방으로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50% 조정을 받았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고점까지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61%, 뭐 75% 조정 받으면 자, 이거는 뭐예요? 하방으로 열려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차트를 보고 맥점을 잡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세 가지에 대한 이런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맥점을 잡고 매수하고 타점을 잡는데 이거 말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그냥 보고서 내가 응용해서 한다? 차트에 적용시킨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답답하니까 실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수익 많이 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잘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5월 한 달 동안은 43%가 상승이 나왔고요. 잘 보세요. 제가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16,000원대에 처음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제가 처음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안 무너지고 또 들어가서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잘 보세요.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받았는데 뭐야? 슬슬 올라오네? 제가 여기서 그럼 왜 매수했냐? 자, 잘 보시면 이거는 여기에 원래 과거에 16,000원짜리가 지지였어요. 주가가 지지를 받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네? 그럼 뭐예요? 저는 여기가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들어가서 상승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2만 원대를 갔어요, 이제. 2만 원대를 갔고 한 번 시세 준 다음에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서 눌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 2만 원 주가가 안 무너지죠? 그럼 뭐예요? 크게 봤을 때 여기 2만 원대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돌파가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나올 때 정고점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에는 52주 신고가 찍었고 그게 AI와 엮여서 같긴 했지만 어쨌든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고 그냥 막 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ISC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잘 보시면은 자, ISC 같은 거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잘 보세요. 이때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 좀 되게 옛날부터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상승 돌파가 나왔을 때 이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안 무너뜨리네? 뭐야? 이거 3만 원 안 무너지네? 그리고 이 종목을 본 겁니다. 그럼 뭘 기다린 거예요? 4만 원 돌파 기다린 거죠. 그럼 뭐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박스 치다가 횡보하다가 4만 원을 뚫는 시점에 급등이 나와버렸죠. 저는 어디서 매수했을까요?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해서 단타로 먹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매수 신호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HPSP도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일봉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았어요. 올라오는데 여기 일단 좀 수상한데 여기 만나러 갈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제가 여기서 매수한 겁니다. 근데 결국엔 28,000원 뚫고 신고가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상 지나간 차트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지 지금 제가 매수하는 시점이 이 전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제가 예측을 하고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그게 응용이 된다.
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런 기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단타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 돌파 매매 기법을 제가 보고 미리 HPSP를 말씀드려서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필살기 종목 가면은 자, 반도체 필살기 종목입니다. 반도체고요. 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포토 공정이라고 해서 8대 공정 중에 하나고 이게 노광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포토 공정에 필요한 감광액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회로를 설계한 다음에 그걸 웨이퍼에 갖다 그려야 돼요. 그게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고 있고 여기는 우리는 원래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국산화 시켰습니다. 삼성전자의 극자외선 감광액을 직접 납품하고 있고 국산화에 성공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 이 포토공정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ASML이 갑오브 갑입니다. 근데 여기가 일본도 기술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포토공정이라고 하면은 웨이퍼에다가 회로 설계한 것들을 회로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저 감광액 국산화시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방 추세 되돌림 나오고 있고요. 자,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이 종목 정고점 돌파를 잡아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고요.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 뭐 실적 뭐 말할 필요 없고요. 자, 외국인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 지금 최근에 5월 달부터 지금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외국인들이 뭔가 냄새를 맡았거나 작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박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정말 많이 쌓아주고 계신 우리 로드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담아봤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노광 공정에 필요한 감광액을 만드는데요. 이 감광액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또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 시점이다. 지금 전고점을 노려보고 수익을 담아내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도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빼놓고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던 돌파 매매 기법 다 적용해서 옥석가려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 알아내고 그리고 매수 시점, 매도 시점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를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늦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그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로드 전문가님께 1부의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에 분위기가 좋았고 지금 5월 달부터 반도체 관련 섹터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조정을 지금 저는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반등을 하려는 뭔가 꿈틀꿈틀함을 저는 포착을 했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섹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엔터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지금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경기 침체 속에서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한 기업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술주 위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기술주 중에서도 실제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옥석 가리기를 해서 공략을 해야지 그냥 언제까지 뉴스와 이슈에 휘둘려서 그냥 그런 뉴스 나오는 종목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내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찾아서 매매할 수 있도록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1부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2부에도 열려 있을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2부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필살기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담아봤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제 곧 공개될 2부에서 공개될 2차 전지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10분 뒤에 시작되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